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에 제가 비투쇼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 또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코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다고 해서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가셔서 재미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여러분들 그냥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초보분들께는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좀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정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 추천이 절대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망설임 없이 비트코인을 1번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벌써부터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여러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돌발 상황에서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알트코인을 소개할 텐데, 알트코인은 매수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코인들을 쭉 소개한 다음에 영상 후반부에 매수 전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코인, 바로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뭐 비트코인과 함께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비트코인만큼 안정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더 리스크가 크고, 또 그만큼 상승의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여러 가지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제의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한마디 뱉을 때마다 흔들흔들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어느 정도는 그런 규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잡혔을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이더리움의 물량이 풀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상하이 하드포크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꽉꽉 묶여 있는데 이게 드디어 풀리게 됩니다.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이제 좀 찾아서 이걸 매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 락업 해제가 되기 바로 전에 약간의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인터넷 오브 블록체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코인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존재하고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코인이 있다면,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갖다 들이밀어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프로그램이니까. 마치 예전에 윈도우에서 작업한 파일을 맥킨토시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에서 개발한 앱이 애플 아이폰에다 집어넣으면은 또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코스모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헙이 된다. 커다란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끼워 넣기만 하면 서로 다 호환이 되고, 마치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이 애플에서 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보나 다 보이고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의 블록체인을 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죽어라고 또 잠도 안 자고 이걸 개발자들 불러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 코스모스에서 제공하는 개발 키트가 있습니다. 그 개발 키트로 뚝딱뚝딱 하면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블록체인을 이 코스모스 생태계에 탁 집어넣고 다 서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이 생태계는 갈수록 커져만 가겠죠. 코스모스의 생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모스 헙, 모든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헙의 역할을 하는 체인이고, 그 다음이 크로노스, 크립토닷컴의 체인,
테라 루나 클래식. 테라 루나가 바로 여기 소속입니다. 그리고 OKX의 체인, 똘체인, 오스모시스, 카바, 카데나,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앵커 프로토콜, 그리고 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든 블록체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서.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야, 이거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스마트 체인인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 있는 코스모스의 개발 키트로 만들어진 체인입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스위치를 끈 상태입니다. 자기네끼리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이 스위치를 켜면 다른 이 많은 프로젝트들과 연결이 바로 가능합니다. 2022년에 코스모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상승세를 보이다가 중간에 갑자기 꼬꾸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테라 루나가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UST였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이 UST를 기반으로 돈을 주고받고 디파이를 구성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라 루나가 자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동반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털어내고 가는 분위기죠.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코인들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폴카닷. 코스모스와 함께 인터블록체인 그리고 멀티체인 여러 개의 체인을 연결한다. 그런 모델의 최전선에 서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웹3 프로젝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접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에 붙여서 들어오고 싶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만 많이 낸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폴카닷이 선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파이 프로젝트 몇 개, 게임, 메타버스, 또 웹3 관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폴카닷의 메인넷은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체인들을 파라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파라체인을 지원하고 보안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전반적인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블록체인의 수요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멀티체인을 추구하는 모델들은 미래가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체인링크. 체인링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일상생활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체인링크가 독보적인 존재다. 2등이란 없다. 다른 친구들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체인링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아베, 신테릭스, 컴파운드. 비트코인을 여기에다 넣어놓고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산 가격이 있겠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담보를 청산을 시켜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16,0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청산을 시키기로 한다면 바이낸스에서 16,00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청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업비트에서는 16,000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이게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체인링크에서 모든 거래소에 평균을 내서 어떤 청산 가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에서는 무조건 체인링크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체인링크가 디파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체인링크가 꼭 이 디파이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날씨가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물건을 주문하도록 자동 스마트 컨트랙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날씨 정보가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보여야 하겠죠. 이럴 때 바로 이런 오라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확인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체인링크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트루플레이션. 그래서 체인링크도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알고랜드. 알고랜드는 굉장히 모멘텀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타임이 3.69입니다. 3.7초마다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진다. TPS는 19로 나와 있는데 초당 1,300개 정도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2,900만 개가 존재하고 지금 수수료는 0.00002달러입니다.
알고랜드는 엘살바도르에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블록체인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피파 월드컵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피파 월드컵의 NFT를 알고랜드에서. 그리고 칼다노의 핵심 개발자가 2022년에 알고랜드의 CTO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칼다노의 많은 검증된 기술들도 알고랜드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폴리곤. 요즘 폴리곤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NFT가 폴리곤을 선택을 합니다. 폴리곤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더리움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 컨트랙의 표준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NFT를 만들어도 이더리움에서 되게 해야 되고, 디파이를 해도 무슨 메타버스를 만들어도 이더리움에서 돼야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EVM이라고 이더리움에서도 된다. 이걸 만들어서 이걸 마케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더리움은 너무나 느립니다. 개발도 느리고, 그래서 레이어 2가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느려 터지고 개발이 느리니까 이 레이어 2가 더 재미를 보는데, 손님들 다 받고 자기네가 이더리움에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똑같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 냉장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성 냉장고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대리점에 가서 고쳐야 되는데 삼성 대리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 서 있으니까 가격도 비싸고, 동네에 있는 인증을 받은, 삼성에서 인증을 받은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갔더니 더 잘 고쳐줘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계속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이어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이더리움의 개발이 너무나 느립니다.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가 이더리움 설계도를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잘 만들어서 더 빠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이 하려는 걸 폴리곤이 거의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수리센터가 삼성 냉장고 설계도 보고 더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격도 싸고. 앞으로 브랜드만 따로 붙여놓으면 삼성이 아니고 다른 슈아 냉장고로 그냥 성공할 수도 있겠다. 이더리움이 갑자기 너무나 빨라져서 초당 10만 개씩 처리하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폴리곤은 이 독자적인 레이어 1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은 이더리움이 빨라진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미래가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베, AAVE. 이걸 한국에서는 에이브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아베라고 부릅니다. 디파이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시파이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디파이가 급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모델이 인정을 받았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주체가 이걸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에 미리 박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넣어 놓으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이게 청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한 디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장이 워낙 좋지가 않으니까 이러한 디파이 프로젝트들도 빛을 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상승장으로 도약을 이어가면서 디파이는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프로젝트인 아베가 55억 달러 예치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베는 기관들을 위해서 따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기관들은 불투명한 거 싫어합니다. 그 이자 좀 받겠다고 나중에 SEC한테 끌려가면 안 되니까 확실한 걸 원해요. 그래서 공개가 된, 누가 얼만큼 돈을 집어넣었고 누가 거기서 또 어떤 조건을 빌려 갔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될 게 없는 거죠. 탈중앙화의 취지와는 살짝 빗나가긴 하지만 기관들은 탈중앙화 있다고 관심 없습니다. 확실하게 투명하게 나중에 딴지 안 걸리게 이렇게 해서 돈을 예치하고 수익을 올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규제에 대한 제도화의 명확성만 생긴다면 기관들이 충분히 무게 있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XRP, 리플의 XRP. 리플이 요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너십도 맺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소송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올해에는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뭔가 큰 변동이 있을 텐데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나오든지 XRP에는 차라리 낫지 않을까
설사 패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XRP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리플이 진다면 그러면 XRP의 엄청난 폭락이 예상이 됩니다. 끔찍한데 바늘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 그렇게 되겠고 다시는 결국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리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명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건 이대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이게 안 되고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소송만 마무리가 된다면 XRP는 뭐 벌금 낸다면 내고 가면 되는 거고 안 내면 아싸 하고 파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올해는 빨리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칼다노 A다. 지금 칼다노 로드맵이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쇼와 볼테오가 두 개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쇼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스케일링. 히드라가 올해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히드라 가장 기대되고 있는 그러한 업그레이드인데요. 히드라만 완성이 된다면 드디어 그동안의 결실을 맺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가장 개발이 활발했던 프로젝트를 꼽으라면 바로 카다노입니다. 순위로 보면 에이다 카다노, 폴카닷, 코스모스, 이더리움, 인터넷 컴퓨터, 엘론드, 플로우, 옵티미즘, 앱토스, 그리고 폴리곤. 이 순서는 깃허브라는 오픈소스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개발이 있었느냐 그것만을 추적한 거기 때문에 깃허브에 오픈소스로 공개 안 하고 따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있죠. 리플 같은 그런 데는 따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는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노력하는 프로젝트다.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되겠죠. 자, 이제는 제가 소개한 코인들과 매수 전략을 함께 나눠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제가 오늘 소개한 코인들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스모스, 폴카닷, 체인링크, 알고랜드, 폴리곤, 에이브, 리플, 카르다노. 순서는 무작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전략은 장기 투자자라면 정해놓은 지점에서 계획대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얼마에 사고 얼마 사야지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조금은 현금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전략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중단기 투자자들은 그때 이 모멘텀에 맞추어서 차트 분석도 하시고 뉴스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트코인이 문제입니다. 알트코인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2023년의 전반부는 아무래도 조금 방어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후반부에는 조금 더 공격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 제도와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증권의 기준이 이렇다. 아니면 암호화폐 법안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겠죠. 특히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 걸로 아직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또 딴지를 거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또 다음 상하이 하드포크 그때 바로 전에 매도세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알트코인들은 갑자기 심한 폭락이 왔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략 뭐 하루에 15% 빠졌다. 그러면 그냥 그날이 매수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아니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전환이 되어서 확인이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폴카닷, 체인링크 이 세 친구들은 미래지향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알고랜드, 폴리곤은 어떠한 기술적인 도약이 있을 때 맞추어서 흐름을 확인하시고 역시 많이 하락할 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에이브, 디파이의 대표 주자죠. 이 친구는 큰 한방은 없지만 안정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예상이 됩니다. 리플은 소송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추가 매수를 하자면 차라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엄청나게 빠진다면 타이밍 봐서 바로 말고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하락을 할 테니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좀 길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소송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냥 파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도 역시 중요하죠. 올해가 히드라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또 막상 발표가 팍 되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코인들은 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2023년에 많이 하락했을 때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록이고, 그 다음 단계가 있긴 한데 여기 넣을까 말까 고민하던 니오 프로토콜, 팬텀, 비체인, 카데나 뭐 이런 코인들도 있고, 웹3 코인들 이런 것들은 알위브, 베이직 어텐션, NFT, 메타버스 뭐 이런 건 플로우, 세타코인,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이런 것도 고민 중입니다. AI 관련 코인도 있는데 싱글레리티 그리고 코어텍스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눌 때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언급한 코인들 매수 추천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공부해보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